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박수희 변호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을 저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3페이지 분량이고 그간 이제 있었던 여러 논란에 대한 해명도 함께 내놨기 때문에 단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많은 내용을 공개한 건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도 저는 또한 들긴 했거든요. 어쨌든 첫 번째 짚어볼 거는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골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직까지 중간 브리핑이긴 하지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친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근데 경찰은 친구나 친구 가족 그리고 관련자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들을 포렌식을 했고 또 목격자들의 진술을 다 확보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이제 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앞으로도 더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친구와 친구 부모의 전자기기를 포렌식을 하긴 했지만 좀 너무 늦게 확보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경찰이 여기서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이 이제 초기에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좀 많이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친구와 친구 가족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7대에 대해서 포렌식을 했고 또 친구가 쓰던 노트북도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늦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들이 지금 참고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런데 이들한테 이 협조를 받아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 친구와 친구 가족들이 이 경찰의 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할 권한은 없지만 가택 수색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도 다 동의를 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거에 대한 협조를 다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 사건 관련 의혹들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고 중간 수사 결과도 23쪽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례적인 거라고 많은 분들이 좀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네, 배경은 단연 여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론이 이런 수사 중인 사안을 어떻게 다루느냐 했을 때 아직까지 좀 확립된 원칙이 흐릿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일각에서는 왜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듯이 보도하느냐, 그렇게 유출되느냐, 피의 사실이 왜 공표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시각각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즉각 반응이 나오고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그것을 그냥 당연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대중의 어떤 감정이입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린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다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더 훨씬 중요한 것이냐 혹은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한편으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불가피한 현상이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경찰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이 여론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현상 자체는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이고 불가피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뭐라고 질타한다고 해서 현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건들을 좀 반복해 나가면서 경찰이나 공권력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노하우를 익혀 나갈 필요가 있고 어쨌든 사건의 중요성의 수준을 떠나서 여론이 이제 크게 일어나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쎄 여러 가지 이번 사건에 혼란들이 많이 보이고는 있는데 좀 사안들을 거듭해 나가면서 어떤 원칙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경찰이 공개한 수사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그 온라인 일각에서 친구 A 씨가 손 씨를 강으로 끌고 가서 물속에 밀어 넣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와 상반된 진술이 나왔더라고요.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일각에서 친구가 이 정민군을 물에 빠뜨린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정민군을 한강으로 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친구도 한강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옷이 젖었어야 되는 게 합리적 추론이겠죠. 그런데 이 경찰 수사 결과 이제 새벽에 이 친구가 집에 귀가하면서 탔던 택시 기사의 진술을 한번 들어보니 그 좌석이 젖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옷이 젖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확보한 거니까 이 친구가 물에 같이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손정민군 유가족 측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 내용을 잠깐 만나보면 친구 가족이 아침에 한강을 찾아서 물가로만 20분을 왔다 갔다 했다. 이제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입장도 밝혔냐면 경찰이 친구의 변호인만 사랑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아쉬움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유가족분들이 제기했던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 발표한 또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경찰 쪽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조사도 더 많이 해봤고 좀 더 촘촘한 그런 정황들을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은 경찰 발표를 통해서 반박이 된 측면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인께서 평소에 물에 들어가는 걸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유가족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서 확보한 거로는 이제 물속에서 찍은 그 고인이 찍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감정적으로 이해해 볼 만한 부분은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반박을 당할 때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나름의 단서를 가지고 추리를 해오셨거든요. 그 입장을 갑자기 뒤집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론을 어떻게 다뤄나가느냐도 공권력 입장에서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런 유가족을 어떻게 대우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다른 사건들에서도 계속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전제를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의 편견이나 전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족은 비이성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이것 버릴 필요가 있고 거꾸로 두 번째는 유가족의 의혹이 풀려야 되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당한 전제거든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의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좀 이례적인 대응을 한 이유로 여론의 관심이 높은 이유도 있었지만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전경찰청이 해당 수사팀을 비판했다 이런 그 가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영상에는 그 경찰청장의 사진까지 첨부를 하면서 좀 그럴듯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튜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위 사실이 어떤 익명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이라든지 이쪽으로 퍼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주체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뭐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술도 어느 정도 비치고 있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런 류의 영상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한편으로는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이제 뭐 누가 나와가지고 정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 이름이라든지 얼굴을 걸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화면들이 나오면서 뭐 자막이라든지 또 뭔가 입력된 듯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궤동 영상이라는 게 티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영상을 누군가 올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서 내사 내지는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영상의 또 조회수가 낮지 않다는 것도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노렸다고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중의 머리에 입력돼 있는 어떤 프레임, 구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뭐냐면 전문가에 대한 불신과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현장 당사자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들이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할 수도 있다.
있다라고 하는 불신이 있고 한쪽에서는 저 내부 조직에 예. 고발자가 있다. 예. 그게 바로 대전 경찰청장이다. 예. 이렇게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을 이제 한쪽에 녹이는 예. 약간 뭔가 드라마틱한 구도인 것인데 이런 대중의 프레임을 노리는 그런 가짜 뉴스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예, 아무튼 네. 뭐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실 때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유튜브의 장점도 있지만 이런 건 좀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뭐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아까 이제 김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전 경찰청도 이게 허위 사실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또 예상되는 처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적용될 수 있는 제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온라인에서 이 비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경우는 더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 하나 아까 조회수를 노렸다라는 거는 한편으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예. 거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거는 전기통신기본법상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이었습니다.